대통령 선거가 2주를 조금 더 남겨두고 있는데요. TV 토론회 등을 통해 대선 후보들의 국정 철학과 자질, 공약과 정책 구상 등을 볼 수 있지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경남의 지역 공약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경남 유권자들은 이번 대통령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있을까요? 저희 뉴스인사이드 팀이 도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요구들이 쏟아졌는데요. 어떤 주문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축제의 연속 화려한 5월. 징검다리 휴일로 5월 첫 주는 황금 연휴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5월 9일 투표까지 제19대 대통령 후보들에게는 가장 바쁜 때입니다. 안개 속 대선 전국. 후보들은 공약 알리기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경남 유권자들이 바라는 대선 공약은 어떤 것일까요? 정부 지원과 채권단의 동의로 태생의 발판을 마련한 대우조선해양. 하지만 고강도 자구 노력이 따르게 됩니다. 경남의 조선산업 위기는 끝모를 진행형입니다. 대한민국 기계산업의 심장 창원 국가산업단지. 하지만 기계산업의 맥박 소리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창원 기계산업의 생산은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마이너스 2.5%로 역성장해 전국 평균 6.8% 성장과 거꾸로 달렸습니다. 이런 여파로 지난해 경남 지역 실업자 수는 5만 8천 명으로 2015년보다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심하게 겪고 있는 경남. 유권자들이 이번 대통령에게 바라는 희망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새벽이면 자전거 행렬이 줄을 잇는 창원의 제조업체 입구의 도로입니다. 젊은 회사원 장영진 씨도 걸어서 출근 행렬에 합류합니다. 하지만 장 씨는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미래를 꿈꾸기가 힘듭니다. 적은 급여에 불안한 고용 조건, 자신의 미래를 그리기에는 막막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사실 이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비정규직이 좋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난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비정규직에서 근무하지 않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정규직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금 비정규직으로 생활하고 있는 저희도 이 또한 저희 세대가 만든 룰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앞세대 이전에 만들어 놓은 비정규직이라는 걸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장 씨가 다음 대통령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비정규직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비정규직으로 있는 분들은 임금이 더 많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좀 인간답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을, 최저임금 빨리 일하는 시대가 빨리 오기를 바란다는 거고요. 불법 파견 문제에도 다음 정부가 적극 개입해 줄 것도 당부합니다. 불법 파견이라는 이게 사실 불법 아닙니까? 불법인데 여기에 대한 좀 해결책을, 지금 이 사업장이 한국GM뿐만 아니라 여러 자동차 회사, 철강 회사 많습니다. 정부가 좀 나서서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26년째 스포츠 용품점을 하고 있는 이정식 씨. 끝없이 이어지는 경기 침체에 가게를 꾸려가기가 벅찬 자영업자입니다. 경제난 속에 소비 여력도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주문이 사정이 나아져 자영업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이 씨의 주문입니다. 수익률의 분배도 좀 이렇게 평준화시키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자존심과 이런 게 배제되지 않는 이런 어떤 정책들, 잘 모르지만 이게 고루 평등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완책들이 넣어주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고루고루 직장을 공유할 수 있으면서 수입도 서로 상존할 수 있는데, 지금 후보분들 하시는 말씀은 극과 극, 너무 우리하고 동떨어진 큰 테두리만 갖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경남 지역 자영업자는 지난 2월 45만 7천 명으로 지난 2015년 같은 기간보다 7만 6천 명이 늘었습니다. 영업 환경은 나빠지는데도 자영업자는 더 늘고 있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경제구조 개선, 서민들이 요구하는 대선 공약입니다.
대학생들의 최대 고민은 학문보다 졸업 후 취업이 1순위 고민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취업에 애를 먹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경남의 대학 졸업 취업 준비생은 취업 여건이 더 열악합니다. 지난달 삼성, 현대, SK, LG 등 대기업 계열사의 대학 채용 설명회 경남 지역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 조사에서 지방대 졸업자의 66%가 지방이 취업에 불리하다고 응답했는데 인맥과 정보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요즘 들어서 너무 젊은 층들이 취업이 힘들고 앞으로 너무 구멍이 좁고 하니까 다 공무원 준비하고 이런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업에 관해서 많은 정책들을 좀 펼쳐주시고 많은 길을 좀 열어주시는 분이 저는 당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을 향해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자들이 돌파구로 꼽는 창업시장도 여건이 나쁘긴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대안이지만 창업 환경은 여전히 척박합니다. IT 열풍이 사그라들면서 벤처 창업에도 투자가 위축돼 자금을 지원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다 대기업의 기술 약탈 등 벤처기업의 생존 여건이 열악한 상황도 개선돼야 합니다. 대중소기업 간 기술 중심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시장 질서 이런 부분들이 질서가 좀 바로잡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경남 벤처 기업들은 벤처 활성화를 위해 전담 지원 행정부서 신설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기관을 찾아가면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에 종종 헛걸음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보면 다 전담 부서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지방 벤처 활성화를 위한 기획 조정, 그다음에 벤처 투자금, 융자 이런 부분까지도 활성화되어 있어 기금까지도 마련해가지고 벤처 활성화를 도우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직장인 생활을 하다가 귀농한 52살의 홍승광 씨. 소 150마리를 키우는 10년 경력의 베테랑 한우 사육 농민입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와 2012년 속값 폭락, 구제역 발병 등 숱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농민 홍 씨가 대통령 후보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암송아지 한 마리 값이 8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3배 이상 늘뛰기를 하는 불안정한 축산 시장을 안정화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소값이 한 마리 80만 원 하다가 하나는 또 250만 원까지 올라가고, 거기 반복되어 보십시오. 뭐든 간 예측 가능할 때 가장 수익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최저 가격을 제시해 주든지, 그렇다 그러면 농민들이 앞날을 보고 소를 사육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축산업계의 이야기를 좀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좀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지 속값은 급등락을 거듭하지만 소비자 가격은 변동이 없어 유통업자 배만 불려주는 유통구조의 개혁도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소비자들은 소고기값이 굉장히 비싸다 크잖아요. 실제로 보면 우리 농민들은 그 생산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중간에서 어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게 오늘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는 그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해답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과 소비자가 다 같이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소고기가 비싸기 때문에 외국산에 다 잠식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농민도 죽고 소비자들도 손해가 많이 갈 겁니다. 농촌의 미래를 보고 한우 사육에 도전한 홍 씨에게는 3명의 딸이 있습니다. 홍 씨는 대학에서 축산을 공부하는 막내딸에게 한우 사육을 물려줄 계획이지만 이런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면 막내에게 축산업을 권유하기가 망설여진다고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저는 딸이 3명 있는데 그중에 그 막내딸이 이제 축산 쪽으로 대학을 갔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도 이제 축산을 하고 싶어 하는데 워낙 축산업의 그 앞날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과연 젊은 세대들한테
내가 이 가업을 물려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진 주부들의 모임입니다. 2만여 명의 주부 회원이 활동하는 이 모임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또 각종 생활용품 등을 스스로 만들거나 위탁 판매해 얻은 이익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나 해외 빈곤 아동을 돕는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20, 30대 주부가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의 사회생활 지원 사업 등에 대해 후보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합니다. 결혼 문제도 그렇고 취업 문제도 그렇고 육아 문제도 그렇고 남편들 직장 생활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다 안정이 되면 자연적으로 엄마들이 행복해지고 그 엄마들이 행복하면 출산율이나 혼인율이나 이런 게 당연히 또 올라갈 거고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부들의 바람 가운데 하나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입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정책을 주부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아무래도 아기 엄마들 단체다 보니까 어린 아기들을 보육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이제 얘기 듣고 하면 저는 병설 유치원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엄마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병설 유치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면 회사 생활이 힘든 구조 때문이라며 이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합니다. 임신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게 아무래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집에 와서 살림도 해야 되고 하면 임산부가 되면 아무래도 건강이나 이렇게 좀 체력이 딸리잖아요. 근데 그런 조건이 잘 안 갖춰져 있어서 그만두는 게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단체 가운데에서도 소외받는 시설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주문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사랑이 샘솟는집이라고 마산에 한 군데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폭력 피해자들이 숨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나 이런 큰 곳에서 후원을 안 해주세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후보들께서는 이렇게 좀 가진 사람들이 아닌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조금 약자인 분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리고 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개발을 해주시고 산업화의 중심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경상남도. 조선과 기계산업은 위기로 몰리고 새로운 제조업 분야인 항공산업과 로봇산업은 출발 선상이어서 고민이 깊습니다. 경남 유권자들은 이에 대한 해법을 대통령 후보에게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남 경제가 과거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신성장 동력 산업의 정착에 적절한 정책을 세우는 그런 정부를 꾸릴 수 있는지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점검할 때입니다.